낡아빠진 버스가 나를 내려놓은 것은 아기를 줍기 반 시간 전의 일이었다. 버드나무 아래의 쪽지에는 빨리 해바라기 들판으로 가서 사람을 구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해바라기 만발한 들판에 붉은 아기가 숨겨져 있었다. 여자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내 심장에 검붉은 피가 가득 차올랐다. 나는 아기를 내버려 둔 채 내 길을 가야겠다고도 생각했지만 마치 아이가 내 팔에 용접이라도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아이를 안은 채 집으로 향했다. 가족들은 나의 출연에 기뻐하다가 이내 내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고 경악하는 눈치였다. 남동생이야. 아빠가 남동생을 주워왔어. 주웠어요. 해바라기 들판에서. 천을 불어봐라. 뭔지 좀 보자. 아내가 안을 들여다보더니 울상이 되어 한 걸음 옆으로 물러섰다. 계집애네. 계집애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내다 버리겠소? 데려온 곳에 그대로 갖다 놔요. 그건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 우선 좀 키워보자. 아이 없는 집이 있나 알아보게. 너희가 착한 일을 하면 다음에는 분명히 사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다. 온 가족 모두 한시도 잊지 않은 일은 바로 내가 아내와 아들을 낳아 소임을 다하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의 태변을 치워주었다. 자기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남의 아이는 똥오줌 닦아주는 것이 마치 자기 새끼 같네. 아내가 아이를 싼 천에서 낡은 지폐가 들어있는 종이를 발견했다. 돈이네? 21위안이군. 사사가 어렸을 때 쓰던 젖병 좀 꺼내 씻어 분유 좀 타먹여보게. 나는 직접 분유 한 병을 타서 아기 입에 밀어 넣었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두 눈망울이 까만 올챙이 같았다. 아이가 날 바라보네요? 갓 태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지 어떻게 알아? 저 애가 당신에게 전화라도 해서 알려줬어? 오후 들어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나는 여자아이가 이미 내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기가 없었다면 계속 차에 시달린 몸을 쉬느라 구들장에 누워 잠을 청했을 텐데. 내가 아니라면 아마 아기는 폭우에 잠겨 죽든지 아니면 얼어 죽었을 것이다. 1980년대에 유기된 영화 중에는 남자아이가 거의 한 명도 없었다. 영아를 살해하는 원흉은 전통적인 남존여비 관념이다. 나는 아내에게 아기를 부탁한 후 내를 건너 향 정부로 도움을 청하러 왔다. 문을 두드리는데 마당의 셰퍼드가 나를 물어뜯었다. 걔는 아마도 나에게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했을 것이다. 진짜 위험은 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온다는 것을. 초록빛깔 문이 벌컥 열리며 내 앞에 검은 철탑처럼 커다란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 찾으셔? 향 지도자를 찾아왔는데요. 저 아기를 하나 주었는데요. 또 그 일이군. 남자아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버려질 거야. 하나 낳기 정책 아닙니까? 벌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야 하지. 둘째를 낳으면 2,000위안, 셋째는 4,000위안이요. 하지만 그런 벌금 따위 아무 상관없소이다. 난 돈 없어요. 아이로 계산하지요 할 텐데. 제가 준 여자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키울 수 없습니다. 아이를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겠습니다. 아이는 굶어 죽든지 개에 물려 죽든지 할 것이오. 그럼 당신은 영아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오. 호적에 넣으면 둘째가 되는 셈이니 벌금을 2,000위안 내야겠군. 개새끼. 이 세상에 정의와 도덕이 있기나 합니까? 사흘이 지났다. 나는 아내에게 구걸하듯 기저귀 4장을 구해 돌아가며 빨아 사용했다. 향해 10개가 넘는 마을을 들러 아이가 없는 집을 모조리 찾아갔지만 대답은 거의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여자아이 필요 없어요. 남자아이가 필요해요. 아이 키울 곳을 알아보다가 어느 날 나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아직 혼자야.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것 같아. 나는 그에게 내가 주운 여아와 그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닷새 후에 그가 나를 찾아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그럼 그냥 그 아이 내게 줘. 내가 키워서 아이가 18이 되면 내가 신이니 그땐 혹시 가능할지도. 이봐 형씨, 그만해. 이건 아니야. 정말 못 살겠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모았더니 딴 집 아이 분유를 사? 아이 넘길 곳을 찾느라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는 거 안 보여? 병원으로 작은 고모를 찾아가서 당신이 부탁해봐요. 마지막 시도다. 병원 산부인과에서 일하는 고모마저 아이를 내보낼 방법을 찾지 못하면 영락없이 내가 그 아이의 양부가 될 판이었다. 1년 동안 못 보는 사이에 고모는 많이 늙어 보였다. 왜 또 왔어? 그때 간호사가 문을 박차고 나와 씩씩거리며 말했다. 어디 이딴 엄마가 다 있어? 아이를 낳자마자 그냥 달아나 버리네. 이번에는 아들을 낳겠다고 기대했는데
낳고 보니 여자아이인 게지. 분만대에서 뛰어내리더니 울며 뛰쳐나가 버렸어. 어떡하죠? 셋째야, 얘 좀 데려가 키워주렴. 아이 부모는 이목구비 단정하고 키도 커. 분명히 참한 규수로 자랄 거다. 고모가 말을 끝맺기도 전에 나는 그대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나는 해바라기 들판에 멍하니 넋을 놓고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무수한 해바라기 꽃판이 무수히 많은 아기들의 얼굴처럼 다정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인성이란 얇은 종이 한 장만도 못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의사와 향 정부가 손을 잡고 가임 연령대의 남녀를 수술대 위로 끌고 가 강제로 정관을 묶고 있지만 과연 고향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상을 잡아내버릴 묘책은 누가 갖고 있단 말인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 모예는 작품 초기에는 중단편 소설에 매진을 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하 6기는 그가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1987년경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작가는 영하를 살해했던 풍습과 비가 조금만 내려도 바로 무너질 굴을 파고 있는 개미들을 함께 보여주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당대의 현실을 통해 사유하고 있습니다. 모예는 글로만 쓸 뿐 말로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의 필명입니다. 중국 사회의 현실을 날카롭고도 탁월하게 형상화하는 작가의 소설은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아직 작품을 접해보지 못하셨다면 이 기회에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